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험계약자의 의무 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이게 보험계약자의 의무 해지. 자, 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전부나 또는 일부 해지가 가능해요.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라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그럴 때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하잖아요.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매년 일시납이 아니고 이제 매월 내는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내가 이거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해지할 때 있잖아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을 해 줘요. 미경과 보험료를. 자, 미경과 보험료라는 것은 미경과 보험료 요렇게 보험료 요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어요. 저쪽 손해보험을 보면 여기서 일시에 보험료를 내요. 일시에 한 번에 보험료를 내버리거든. 1년치를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보험료를 딱 내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2개월 지났어요. 2개월 지나가지고 내가 해지를 해요. 해지를 지나면 내가 10개월 남았잖아요. 이렇게 10개월. 이 10개월 나왔으면 이 10개월치 보험료 있잖아요. 요걸 갖다 미경과 보험료라고 그래요. 요걸 미경과 보험료. 이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갖다가 반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미경과 보험료요. 근데 사고가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으면 상법상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해요. 요거 해지가 불가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냐?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않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때가 해지가 가능한데 미경과 보험료 반환 의무는 없어요. 이때 보험 사고가 발생해 버렸을 때는 회사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한데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해지가 가능한데 요때 미경과 보험료 반환 의무는 없다. 요렇게 조금 상법상 이는 꼭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된다. 요런 의무는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회사가 미경과 보험료 반환 의무가 없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험 금액이 나오잖아요. 보험 금액. 이 보험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험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말해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해요. 이쪽에. 근데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면 어떤 이렇게 건물이 있어 갖고 이렇게 화재보험 같은 걸 가입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건물 가치 있잖아요. 이 건물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 이거를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요.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은 뭐냐?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가치를 있잖아요. 시가를 평가한 거예요. 시가. 보험 가입할 때 시가 있잖아요. 시가는 감가상각한 거예요. 가치 하락분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요렇게 평가한 거 있잖아요. 이걸 보험 가액이라고. 보험 가액.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있잖아요. 보험 가액 중에서 그 회사와 약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한 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를 친 거 1억이에요. 1억. 1억이면은 내가 이 보험을 회사와 전체 다 가입할 수가 있고도 1억어치 다 가입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내가 1억이 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나는 회사와 5천만 원만 보험을 가입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5천만 원을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했으면은 이 5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거든요. 보험 가입 금액. 요렇게. 그 다음에 1억을 가입했다. 1억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고.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게 최고로 회사가 주는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서 줘요.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 가입 중에서 적은 거 있잖아요. 적은 걸 한도로 회사는 보험금을 주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비싸니까 1억 다 가입할 수도 있고 1억을 다 가입 안 하고 이렇게 5천만 원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은 약정한 금액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이렇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고 발생 후 이게 상법상 이제 원칙적으로 해지 불가하고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자, 요건 또 무슨 거냐면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거. 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거예요. 만약에 최초에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있잖아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러니까 이런 거 인제 인보험 있잖아요. 생명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을 해요. 만약에 내가 사망했을 때 1억 원을 주겠다 약정을 했으면 1억 원을 받는다. 그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되고, 사망을 하면 1억 원을 주고 끝나버려요. 보험이 끝나버리는데, 손해보험 같은 게 인보험 있잖아요. 손해보험, 참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에요. 손해 난 것만큼만 보상을 하거든요. 내가 보험가입 금액을 1억을 가입했어요. 어떤 건물이 사고 화재보험에 보험에 이렇게 1억을 가입했는데, 사고 발생해가지고 2천만 원 했지 이렇게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요거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잔존보험가입 금액이 이제 8천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남은 금액이거든요. 요거.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또 8천만 원 한돈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물론 이제 한 번에 사고 나갖고 1억 원이 딱 피해액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1억 주고 보험 끝나버려요. 근데 1억이 아니고 요렇게 2천만 원만 손해냈으면 8천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향후로는 이제 8천만 원 했지만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거든요. 사고 나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손해보험은 보험을 지급하거든요. 이렇게 화재보험 이런 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마찬가지고. 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안 된다. 감액이 안 된다는 것은, 요렇게 보험 가입 금액 1억 원을 가입했는데 사고 나갖고 2천만 원 주고 이제 8천만 원이 잔존보험금 남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원상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원상 복구시켜 주는 거거든요. 다시 그냥 보험금 1억 주겠다. 다음에 사고 나면 요렇게 요런 걸 갖다가 감액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요런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도 원예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거 다 수리복구 하잖아요. 2천만 원, 1억 원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이제 시설 같은 데 가입했는데 시설이 부서져 가지고 2천만 원을 갖다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8천만 원 한돈에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다 2천 부서진 거 다 수리복구 했을 때 다시 그 다음에 또 피해를 보면 1억 원 있잖아요. 1억 원을 갖다 한도로 또 보험금을 주거든요. 요런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요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이렇게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여기 10명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이게 사고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확률이 10% 해가지고 한 명이 사고 나요. 한 명이 사고 난다고 생각을 하고, 사고 났을 때 1천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명이 사고 난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향후로 보험금 나갈 것은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 1천만 원이면 10명이니까 1인당 돈을 거둬놔야 될 것이, 받아놔야 될 것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요게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고 나서 나갈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그 나갈 보험금하고 쫙 받아들이는 보험료 있잖아요. 요건 딱 균등이 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렇게 보험료를 이렇게 걷어놓거든요. 이걸 갖다 수치상등 원칙이라고 해요.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거. 근데 요렇게 한 명이 사고 나걸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1천만 원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다 걷어놨는데, 여기 사고가 발생을 안 했을 경우, 발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 중간에 요 사람이 해약을 해요. 한 명이 여기 집단에서 빠지는 거죠. 해약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 미경과 보험료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거든요. 이게 해주는데, 그냥 만약에 어떤 한 명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한 명이 사고 발생을 했으면은 요 사람한테 이렇게 1천만 원을 줘야 하잖아요. 1천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1천만 원을 사고 발생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1천만 원을 줘야 되니까, 요런 거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요런 거 1천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사고 발생을 해갖고 1천만 원 보험료 받는다 했을 때게, 요 사람한테는 미경과 보험료 있잖아요. 미경과 보험료를 안 주거든요. 이쪽에.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100만 원씩 100만 원인데 뭐 1년인데 6개월 지나가지고 해지를 해서 미경과 기한 돌려준다 그러면은 요게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낸다고 봐요. 12번 내고, 이렇게 그 보험료를 내면은 요거 보험료 돌려주면 남은 기간 돌려줘갖고 만 50만 원 있잖아요. 돌려준다고 하면은
요게 보험료가 모자라 버리잖아요. 보험금 줄 게 모자라 버리잖아요.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50만 원이 나중에 미경과 보험료 돌려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미경과 보험료 돌려줘 버리면 모자라니까 이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는 요렇게 해지하더라도 보험료 안 돌려주거든요. 원래 안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미경과 보험료 안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험료를 여기는 일시에 한 번에 이렇게 100만 원 내는 건데 100만 원 냈는데 만약에 매월 월별로 낸다고 생각해 봐요. 월별로. 매월 보험료를 매월 내는 경우 매월 요렇게 매월 내요. 매월 얼마씩 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보험료는 요거는 일시에 낼 수도 있는데 매월 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매월 이렇게 9만 원씩 이렇게 낸다고 봐요. 9만 원씩. 9만 원씩 이렇게 쭉 내요. 9만 원씩 쭉 내는데 요 사람이 사고가 발생 후에 해지를 해줘 버리면은 그 해지면 계약 관계가 종료돼 버리니까 그 이후 보험료는 안 내거든요. 이 보험료 납입을 안 하니까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보험금을 주는데 부족하게 돼 버리거든요. 해지하면은.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지 불가로 이렇게 딱 해 놓거든요. 이렇게 해지가 안 된다고 사고 발생했을 때는. 자, 고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상법상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요때도 해지는 가능한데 요때 미공과 보험료 반환 의무는 없다. 상법상 회사가 미공과 보험료를 돌려주는 의무는 없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사고 발생 전에 의무 해지. 지금 내가 앞에서 설명한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개략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요게 문구 그대로 이제 또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 문구들을 잘 알아놔야 돼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건 보험 계약자요.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보험 계약자한테만 있어요. 이 보험 계약자가 언제든지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해도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면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639조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단 다른 것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내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 타가는 사람은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타인의 보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던가 또는 보험 중권 있잖아요. 종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보험자가 돼가지고 보험금 수령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어떤가 또한 그 계약할 때에 보험 중권을 증거증거로서 발행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 중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구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있잖아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 계약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액이 안 된 경우. 여기 이제 좀 문구가 좀 잘못됐어요. 보험자가 여기 보험금을 해야 되는데 보험금액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구가 이제 이런 것은 저 시험에 문구 이대로 나오니까 문구 그대로 알아놓으세요. 그냥 이게 원래 보험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험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보험금액 그대로 알아놓으세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문구도 잘 알아놓고. 자, 1항이라는 거는 사고 발생 전이에요. 사고 발생 전 1항은 요게 1항, 2항, 3항이에요. 1항은 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에도 보험계약자는 이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래 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사고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멸성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보험 계약 체결하고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보험료 안 돌려주고 그런 걸 소멸성 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이렇게 있잖아요. 환급금 안 돌려줘도 돼요. 그 해지하더라도 일시에 냈을 때 미경과 보험료 안
돌려도 주도 되는데 요거 사고 발생 전이나 보험 계약 전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런 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임의규정.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미경과 보험료 특약이나 이런 것도 이게 특별조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갖고 미경과 보험료 안 돌려준다. 사고 발생 전에 해지했을 때 미경과 보험료 안 돌려준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가급적이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요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보험편 시험인데 요런 조항에 근거해서 보험 약관을 만들어요. 약관을 만드는데 이 조항보다도 나쁘게 계약자한테 나쁘게 약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조항보다도 더 좋게 약관을 만들면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쪽에.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금액이 감액하잖아요. 감액하더라도 다 해지 가능하고 그 미경과 보험료 있잖아요. 그 보험가 가입 금액이 그 감액된 적어진 경우 있잖아요. 사고 발생해갖고 보험가 적어진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미경과 보험료 다 돌려줘요. 이게 실무적으로 다 돌려줘요. 이게 여기보단 좋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상법 조항은 보험사고 발생을 했을 때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에다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이건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 이해하세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상법 보험편에서 시험을 보니까 이 문구 있잖아요. 이 문구대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뭐 약관에 다른 조항이 있는 거 거기까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손해평가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 문구 상법 보험편이 시험이니까 요 문구 그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장래. 계약이 취소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대로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해버린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취소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이때는 이제 해지했을 때는 미경과 비율에 따른 이제 환급보험료, 그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주고, 이때는 해지했을 때는 취소했을 때는 납입과 보험료 이렇게 다 보험료를 다 돌려주거든요. 이쪽에. 자, 그렇게 조금 알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보험사고 발생 해지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그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비를 가리게 한 시설이에요. 비가림 시설은 해가림 시설, 해를 가리게 한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작물 기르는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에서 기르는 작물 등은 보험가입 금액이 보건제도가 있어요. 요렇게 보험금 지급했더라도 수리보고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보험가입 금액 복원시켜 주거든요. 이런 거. 여기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로 그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제 요거 쭉 보고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요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건 이거죠.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 해지할 때 있잖아요. 해지할 때에 그 피보험자 동의를 얻다던가 보험 중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것이 답이에요. 이쪽인데. 나머지 쭉 넘어가고 3번 한번 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요거 보면 여러분들 문구 잘 읽어야 돼요. 시험 볼 때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중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 해지하지 못하죠. 요건 맞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래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 당사자는 이게 틀렸어요. 당사자는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거든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보험 계약자만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보험자는 해지하는데 엄격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뭐 고지의무를 위반을 했다든가 이연분과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이럴 때만은 해지할 수 있게 보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해지하는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문구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문구가 있어야 돼요.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렇게. 자, 보험계약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문제 4번. 보험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 그 보험기간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전부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맞는 얘기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거죠. 이게 보험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 해지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죠. 요 세 개가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그 다음에 임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봐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언제든지 그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죠. 맞는 얘기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하다 그 타인을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게 그 계약의 전부 일부를 해지할 수 맞는 얘기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에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금을 쓰여 보험계약에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틀린 얘기죠. 해지할 수 있어요. 예,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은 이거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예, 이거 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 다른 약정으로 특약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7번 한번 보시죠. 상법상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 옳은 거. 보험계약자는 A의 특정한 타인이요. 이게 특정한 타인, 이게 피보험자라고 보면 되죠. 특정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거나 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이러고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독촉을 해야 돼요. 독촉장 보내야 돼요. 이렇게. 보험계약자는 A의 특정한 타인이요.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A의 이임을 안 받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조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지급과 지체의 효과, 보험료를 갖다 안 냈을 경우 있잖아요. 이거 문구가 뭐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일부 일회보험료를 지급하여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고 청약을 하고 계약이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성립 후 2개월 이내에 일회보험료, 초회보험료를 내야 돼요. 초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개월 이내에 초회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안 내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제되는 거,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초회보험료는 안 냈을 때게 있잖아요. 2개월 이내 안 내면은 해지가 되고, 근데 계속보험료, 이후 보험료 있잖아요. 이후 보험료. 이게 월납보험료는 매월 내는 보험료일 때 일시에 한 번 내는 보험이 아니고, 계속보험료를 갖다가 2회 이후 매월 낼 때 1회, 2회, 3회 이렇게 쭉 내거든요. 이렇게 이 재차 이렇게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자의 때 최고하고 그 기간에 지급되지 아니할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여기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에 만약에 요렇게 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이 보험료를 여기서 매월 여기서 내요. 매월 이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험료를 안 내요. 그리고 그다음 달도 보험료 안 내요. 안 내면 여기까지 안 내면 계약이 실효돼 버려요. 실효되면은 여기서 최고장을 보내요. 계약자한테 최고장. 독촉장을 보내. 빨리 보험료 내라고.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내면 회사는 해지해 버려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요걸 갖다가 이 조항이에요. 이거 계속 보험료가 안 냈을 때게 최고하고 이렇게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경우 있잖아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은 해제나 해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1회 보험료 있잖아요. 초회 보험료를 안 냈다든가 요때가 원래 해지가 되는데 요때도 최고하고 해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한테 해지하고 2회 이후 계속 보험료 있잖아요. 2회 이후 계속 보험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이 최고하고 요것도 최고하고 해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는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초회보험료를 안 내면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한테 1회 보험료 안 냈을 경우에 타인한테도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독촉장을 보내고 타인한테 해제시켜야 되고 2회 이후 계속 보험료 안 내잖아요. 이것도 이게 최고하고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문구 좀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거 좀 잘 안 오세요. 문구 그대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자, 기출문제 한번 보죠. 기출문제 3번. 보험료 지급에 대하지 않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 들어가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은 그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있다고 약정을 맺으면. 그래서 이거 문구 봐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에 잃어본 일이 다른 약정 그 계약은 해제되는 걸 보는 거예요. 보험자가 계속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하고 최고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계속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나 해제를 못하죠. 이때 해지나 해제를 못하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대법원 전원합자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의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 유예까지 납입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 후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무효죠. 무효. 요거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거는 거치지 않으면 최고 절차를 거쳐야 그 계약이 실효된다는 거 있잖아요. 실효돼 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럴 때만 유효하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무효예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요거 틀린 얘기예요. 자, 쭉 넘어서 문제 읽고 상법상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돼. 의무규정이라는 거예요. 의무규정은 의무로 다른 약정에 의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제규정은 그 상법의 내용을 못 바꾸는 거예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생길 때 위험을 담보하는 거. 원래 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안 주거든요. 근데 요거 특별 약정을 맺으면 이것도 보험금을 주어요. 이것도 옳은 거예요. 최초 보험료 지급이 없을 때는 보험자 책임을 개시하도록 한 거. 최초 보험료 있으면 2개월 지나면 해제네.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제 안 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사고 발생의 의무해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거. 요것도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경과 보험료 안 줄 수도 있죠.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지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거. 요거는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요거는 의무도 요렇게 보험계약자에만 그 최고하고 그 지급이 없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 타인에 있잖아요. 타인한테도 최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타인한테도 채권을 하고 이거 계약을 해지나 해지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인이 보험금을 타갈 사람이니까 만약에 원래 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면 자기가 그 보험금 계속 유지하려면 그 타인이 보험료를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요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 7번 한번 보죠.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자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을 약정했다. 이거 계속보험료 관련 얘기죠. 계속보험료. 이렇게 이해가는 설명은 옳지 않아서 갑은 약정한 최초 보험료를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납부해야죠. 갑이 보험계약이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도록 세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이거 2개월 지나도록 보험료를 안 내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2개월 지나면 보험은 해제되는 걸 보잖아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있으면 법률의 효력이 상실한다. 이건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 다 특약으로 만들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잘못됐죠. 2번이. 갑이 계속보험 약정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이 보험계약을 해지만 상당한 기간에 갑에게 채권해야죠. 갑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자 을의 계약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도 해지하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갑은 일정 기간 연체보험료 약정이자를 붙여서 을이 지급하고 그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부활할 수 있어요. 계속보험료 안 받고 계약이 해지됐는데 여기 환급금이 있잖아요.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은 일정한 기간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 붙여서 그 계약을 부활을 청구할 수. 이거는 뒤에 또 따로 나오니까 거기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문제 8번. 보험료 지급 지체가 설명하는 옳은 것이요, 옳은 거. 보험계약자는 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일부를 지급해야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보험계약자에 채권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때는 그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예요. 요렇게 문구를 이렇게 좀씩 바꿔서 내니까 여러분들이 문구를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여기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 본다가 아니라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요. 최고한 후 해지해야 돼요. 최고한 후. 그냥 해제나 해지하면 안 돼요.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약정은 없는 한 계약 성립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월이 아니죠. 여기 2월이죠. 2월. 자, 요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상법상 보험료 지급이 반환한 설명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요렇게 보험사가 발생이나 보험계약자 계약을 해지하고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죠. 없는 한. 요렇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 후 제1회 보험료 지급하냐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 성립 2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이 경우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을 존속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때는 보험자는 보험장에 대하여 최고 없이 최고하고 해야죠. 이쪽에 있는데. 자, 그리고 4번이 맞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 기간 전에 보험료를 지급을 최고한 후에 그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지 못하죠.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죠. 이쪽에 요거 맞는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계약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 것을 갖다가 계약을 다시 살리는 걸 갖다가 다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주로 이런 어디서 많이 나요? 인보험 있잖아요. 생명보험. 인보험에서 많이 나타나요. 요건 생명보험에서. 이 손해보험 1년짜리 농작물 재해나 이런 것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도 손해보험의 일종이에요. 1년짜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보험 같은 장기로 갔을 때 있잖아요. 물론 손해보험에서 장기보험도 취급하는데 장기 있을 때게 요렇게 부활 같은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죠.
650조의 2 계속보험료 미지급 계속보험료 이해 이후 보험료를 갖다 계속보험료라고 그래요. 이해 이후 보험료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앞조항에 있었죠. 651조에 그 이해 이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면 일정 기간 지나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료에 약정 이차를 붙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 보험계약의 규정이 있잖아요. 638조 이후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638조 이게 그냥 보험계약의 성립 절차 있잖아요. 성립 절차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요렇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이해 이후 계속보험료 여기서 내야 되는데 계속보험료 이해 이후 계속보험료를 내야 돼. 안 냈어요. 안 내가지고 최고한 후 계약이 해지가 돼버렸어요. 해지가 됐는데 요때까지 쌓인 돈 있잖아요. 이거 인보험이나 장기성 보험에서는 이게 여기까지 돈이 쌓여 있는 거 있어요. 쌓여 있는 걸 주는 걸 갖다 해지 환급금이라고 그래요. 해지 환급금. 이게 미경과 보험료하고 틀려요. 미경과 보험은 계약의 1년짜리에서 미경과 기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미경과 보험료고, 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은 이 해지 시점까지 쌓인 돈 있잖아요. 나중에 요렇게 인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료 낸 걸 다 돌려주거든요. 그런 저축성이 있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때 쌓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이 쌓아놓은 돈을 해지했을 때에 돈을 주거든요. 요걸 갖다 해지 환급금이라고 그래요. 해지 환급금. 근데 요런 계약이 해지되고 이제 계속보험료를 안 내갖고 계약이 해지됐어요.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해지 환급금을 안 찾았을 때 일정 기간 내에 보통 한 3년 이내에요. 3년 이내에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내야 돼요. 약정 이자를 붙여서 보험계약자가 그때까지 이제 보험료 안 낸 거 연체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 있잖아요. 회사가 정한 이자. 법정 이자가 아니에요. 이거 약정이자예요. 약정이자를 붙여서 회사에서 내고 이게 부활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활을 청구했을 때 보험계약 성립할 때 고지 의무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이런 걸 갖다 부활이라고 그래. 계약을 살리는 거. 그런데 이 부활 있잖아요. 계약자 고지 의무 있잖아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있잖아요. 해지된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성립 시 최초 보험 계약 성립 시까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회사에다 고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병이 있었다, 뭐 아팠다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지 의무를 위반해버리면은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해갖고 해지한 경우는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해줘요, 이때는. 요쪽에. 자, 이거 알아놓으세요.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하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부활을 갖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보험료가 미납으로 된 경우에 있잖아요. 계속보험료가 미납했을 경우, 해지했을 경우만 부활을 인정해줘요. 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부활의 요건. 기존 계약의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최고 절차를 거쳐 해지되어야 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상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연체보험료, 여기 놓여 보험료와 약정이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약에 대해서 회사가 또 승낙도 해야 돼요. 이게 신계약 최초 보험 가입할 때도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효과는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부활 후 청구와 함께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다른 약정이 이것도 없는 한에 이것도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 이게 계약 성립할 때하고 똑같아요. 다른 약정에서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회사가 통지를 안 하면 보험이 승낙이 의제돼. 보험 통지기간을 경과하는 승낙이 의제돼요. 보험자가 이렇게 승낙이 의제된다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도 연체보험료 약정이자를 내면은 다른 약정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해야 되는데 납부 통지를 안 했을 경우는 그냥 이게 계약이 자동으로 승낙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돼가지고 통지기간 경과 전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있잖아요. 부활의 청구가 거절하지 없는 한, 부활 계약 시 계약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최초 보험료에서 최초 보험료를 연체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승낙을 하기 전에 무슨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부활 청약을 그냥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 체결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자는 상법 60에 따라 부활 청구 시 고지 의무를 또 이행을 해야 되고, 부활 청구에 대한 승낙 후 연체보험료 약정이자를 받은 경우 상법 60에 따라 부활사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 지급받은 때로부터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도 연체보험료 약정이자를 낸 때부터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보험계약의 문제 한번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해지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면은 부활 청구 못해요.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 미적으로 최초보험료가 아니에요.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가 아니에요. 약정이자예요. 약정이자나 보험료 지급해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야죠. 이게 맞는 얘기죠. 계속보험료,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 있잖아요. 이해 이후 보험료를 안 내가지고 해지된 경우에 있잖아요.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하지 않아야 돼요. 안 했을 때에 부활을 갖다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보험계약 부활에 가로에 들어간다. 요거 가로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해서죠.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 일정 기간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로부터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죠.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죠. 요거 뭐 이게. 자, 3번 문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요. 보험계약은 그 계약자는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 소급보험 인정하죠. 소급보험 인정해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죠. 이거 다 당연히 무효로 하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일리 볼 때는 그러지 않다. 그게 맞는 얘기죠. 이쪽에. 그 다음에 대리인이야 보험료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 안사는 본인 안과 동일한 것으로 하는 거죠. 맞죠? 동일한 것으로 봐버리죠. 최초 보험료 지급 지때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거 보험계약자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 보험료가 아니죠. 계속보험료죠. 이해 이후 보험료.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요. 이때 부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법상 손해배가 부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제1회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되면 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1회 보험료가 아니죠. 이게 계속보험료죠. 계속보험료.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되고.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어느 경우도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경우에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했다든가, 이 의무 현저한 변경된 보험계약 계약 해지한 거, 이 의무 현저하게 증가해요. 보험계약이 해지된 거. 이음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나 이런 걸로 해지된 경우나 고지의무를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활 청구를 못해요. 이쪽에 있는데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있잖아요. 요거만 해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맞는 거예요. 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이라 일다든가 이 의무 현저한 변경 증가 있잖아요. 이 의무 현저하게 변경됐든가 증가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들은 그 부활 청구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쭉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1차 상법 보험편은 조문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법조문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